페이스북으로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라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거리로 나와라. 한동훈 뚜껑 열리는 말을 했고요. 반갑습니다. 김영은TV입니다. 19일 남은 대선판, 진짜의 적, 그리고 뭐 인간성이 좀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인간의 내면이 드러난다라는 게 딱인 것 같습니다. 이번 대선판에서도 말이죠. 가장 절체절명의 위기 속 뭉쳐서 싸워도 힘겨울 판에 각자 살 길을 찾아서 머리 굴리고 있는 게 딱 보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꿋꿋하게, 꿋꿋 문수, 역시 지금 힘듦에도 열심히 하고 있어서 참 감사할 뿐입니다. 아마 이런 김문수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힘을 보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지율은 거짓말을 못하죠. 숫자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김문수 후보가 바닥을 찍고 반격을 시작한 것 같습니다. 단일화 소용돌이를 딛고 김문수 후보가 반격에 나선 것 같습니다. 5월 초 일부 기관에서 20%대 초반에 머물렀던 김문수 후보가 이 후보 등록 이후 단일화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 30% 후반까지 회복했습니다. 최근에는 말이죠. 이재명과의 격차를 한 자릿수 8%포인트 내로 좁혔다라는 결과도 등장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아직도 회의적인 시선이지만 민심은 이미 반응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론의 흐름은 단지 숫자가 아닙니다. 지지율은 싸움의 기술을 품고 있다라는 것이죠. 김문수 후보는 여론 조작에 이미지 정치의 선동 프레임에 맞서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 시작은 우직한 메시지, 단순하지만 강력한 문구, 자유를 지키겠습니다. 랍니다. 우리 국민들이 뜨겁게 타올랐던 그때 그 감정, 눈물을 터뜨렸던 그때의 그 절박함을 모두 담아서 뭔가 한을 풀어준 듯한 그런 느낌인데 말이죠. 잘 될 겁니다. 이번 영상은 김문수 후보가 지금 지지율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이 뭘까? 지금 이재명은 말년병장처럼 몸을 사리고 있습니다.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상대편이 자빠지기를 바라고 있고 거기서 마이너스 되는 것을 플러스로 가겠다라는 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말이죠. 이재명이 제대로 헛발질하고 있습니다. 자, 김문수 반등의 세 가지 요인 중 첫 번째, 이재명의 거짓 프레임, 선동, 이 민주당의 헛발질로 제대로 김문수 후보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또 보수 지지층의 결집과 중도 유권자들의 흔들림도 김문수 후보의 반등 요인이기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청렴함과 일관성이라는 정치 자산이 재조명되면서 이 김문수의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숨 쉬는 것 빼곤 다 거짓말. 이재명의 프레임을 스스로 무너뜨린 것. 그러니까 민주당의 헛발질, 민주당의 자충수가 이 김문수 후보에게는 득점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도 말이죠. 이 프레임 정치로 승부를 보려고 했습니다. 지난 20대 대선 때도 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윤석열 커피다라면서 본인의 대장동 게이트를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엎어 씌우려고 윤석열 커피를 뭐 이야기를 하면서 이 대장동 게이트의 진짜 핵심 대가리는 윤석열이다 라면서 자충수를 뒀는데요.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본인의 왈바시 피습 배후로 지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 가덕도 피습 사건을 이 배우가 윤석열과 국정원에 있어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꺼내 들었을 때는 사실 이재명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뭐냐? 이 큰 테러 사건인데 이것을 축소시켰다.
그래서 이게 배후가 윤석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중간 과정이 매우 웃기죠. 그러니까 전현희를 앞세워가지고요. 살해 위협이라는 섬뜩한 용어를까지 써가면서 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기 위해서 가덕도 와리바시 피습을 꺼내 들었는데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라는 거죠. 곧장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응급 헬기 갑질 사건이 다시 재소환되고요. 피범벅 와이셔츠의 미스테리가 다시 소환됐습니다. 하필이면 민주당 인사들이 사건 현장에 먼저 도착했던 정황들까지도 소환이 됐고 그리고 이 가덕도 피습 사건은 사실 이재명에게는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이 의문점들이 다시 재조명된다라는 것 자체가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다시 들고 왔다? 저는 도대체 왜? 라는 물음을 아니 할 수 없더라고요. 이거는 국민들, 조금이라도 생각이 있는 국민들, 글 좀 읽을 줄 아는 국민들은 이게 정략적 연출이 아니었냐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죠. 이런 의혹을 더욱더 키운 것이 민주당의 헛발질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프레임은 당연히 무너졌죠. 자폭이다라는 말이 딱인 것 같은데요. 남은 건 이걸 어떻게 주워 담느냐? 신뢰의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국면에서 김문수 후보는 단 한마디로 맞섰죠. 뭐 다른 말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 조금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국민의힘 의원들, 대변인단들 뭐 이런 식으로 성명들이 빵빵빵빵 터져 나오면서 이 집중 공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손발이 맞지 않는다, 아구가 맞지 않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득점 포인트인데 너무나 대응하지 않았다라는 것. 사실 정치는 타이밍인데 말이죠. 그런데 적절하게 김문수 후보가 단 한마디로 제압을 해버렸습니다. 국민은 진실을 압니다. 한마디로 끝내버렸죠. 그냥 한 방에 킬했습니다. 이 짧은 선언이 거대한 대비를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프레임을 쓰지 않는 후보, 청렴하게 싸우는 후보, 진짜 정직하게 싸우는 후보라는 사실을 부각시켰다라는 말이죠. 자, 두 번째, 이 김문수 후보가 이 지지세가 좀 바짝 오르고 있는 건 중도층이 제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네 편과 내 편의 싸움에서 중도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의 문제죠. 세상에 중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무관여층 아니면 뭐 정치의 혐오. 그러니까 네 편, 내 편 확실하지 않은 그 중간의 중도는 말이죠. 그때 가장 매력적인 정책, 그때의 언론에서 이 사람이다 라는 것을 심어줄 때 그 프레임으로 들어가는 게 중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렸는데요. 자, 보수가 결집하고 있고 너무나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재명, 숨만 쉬는 거 빼고 다 그 집부렁인 이재명과 살아온 인생 자체가 진실인 김문수, 빵. 그러니까 그냥 머리가 있다, 좀 책 좀 읽을 줄 안다, 생각이라는 걸 할 줄 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국가로 가고 있구나, 뭐 차베스 저리 가라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조금이라도 들으신 분들은 김문수에게 흐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단일화 과정 속에서 물론 뭐 지저분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중요한 게 정치 실험을 했다라는 거죠. 당원 중심으로 후보를 선출했다라는 게 가장 빛난 값진 결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김문수 후보가 경선을 통한 정통성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장 정당성을 가지는 후보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보이게 된 거죠. 비록 지도부의 불공평한 압박도 있었고 여론조사 조작 논란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김문수에게는 당심으로 검증된 후보라는 상징성을 줬다라는 겁니다. 보수 유권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보수 유권자들은 확실하게 김문수에게 집중. 단일화 이후에 더 의미가 좀 있는 게 뭐냐면 한덕수를 지지했던 분들이 크게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김문수에게로 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수 유권자들, 국민의힘의 당원들, 한덕수를 지지를 했든 김문수를 지지를 했든 그 뒤에는, 그러니까 더 크게 기대를 했던 건 뭐냐면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윤석열의 어게인을 외쳤던 우리들의 그 연장선상에서 누군가를 찾았다라는 거죠. 그게 한덕수였고 김문수였고 싸움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로 모인 김문수에게
그냥 갔다라는 겁니다. 왜냐?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탈하지 않고 김문수에게 유입이 되면서 지지율이 안정적으로 상승했다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에 더해서 민주당의 선동 정치, 그리고 이재명 면소법, 이재명 이거를 하나 위해서 대한민국 법을 바꾸고 자빠졌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서, 그리고 이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서 완벽히 이제 박살내는 민주당의 조이대 특검, 이런 거 보면서 초헌법적 입법들을 펴내는 이 민주당의 아주 가짜는,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 틀을 박살내려는 이 친중 친북의 세력들의 이런 거대한 음모들을 본 거죠. 그래서 이 김문수 후보에게로 간 겁니다. 반사 효과를 줬다라고 보는 겁니다. 민주당의 이런 입법 폭주들이 말이죠. 중도 유권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탈 조짐을 조금 더 보이고 있습니다. 이 일부는 김문수 후보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가장 의미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특히 2030 세대 남성 유권자들 사이에서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준석 또한 만만치 않은 비호감을 가지고 있죠. 이준석도 마찬가지로 이재명처럼 그동안에 거짓말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이 결론이 다 둘 다 비슷하다라는 거죠. 진실을 추구하는, 그리고 이제 정치인에게 이 도덕적 우위를 기대하는 유권자들은 이 이재명과 이준석, 이 거짓말 정치인들에 대해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제껴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반대로 김문수에게는 어쩌면 재미없는 후보다. 고리타분해라고 얘기하지만 단 하나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가 확고하게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거짓말 세상에서 지 마음대로 아침에 나갔다가 존경한다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안다. 이런 식으로 말 획가닥 바꾸는 그런 정치인들 보다가 이 김문수 후보를 보니까 지금 이 시대에서 가장 결핍된 부분이 이게 도덕성이잖아요. 그런 도덕성에 대해서 이 김문수가 이 정치 지도자로서 그런 요소를 갖추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더 평온함을 느끼는 걸 수도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그 김문수의 강점은 믿을 수 있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정직한 사람. 그래서 조금 더 부각되고 있다라는 거죠. 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봤을 때 지금 청렴이 전략으로 지금 키워져서 유권자들의 표심을 얻고 있는 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관된 삶이 통했다라고 보는 거죠. 선명한 메시지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좀 내부적으로 이렇게 보면 국민의힘이 지금 하나 되지 못했다라는 게 좀 안타까운데, 그런데도 되게 선전하고 있죠. 이 김문수 후보가 선명하게 어떤 메시지를 내놓지는 않았지만 거창한 비전도 사실 없고요. 자극적인 슬로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직하게 말하고 변하지 않는다 라는 걸 유권자들이 가슴으로 읽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번 대선에 경쟁력이 되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정치인들이 끝없이 말 바꾸기를 하고 있고 거짓 선동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지쳤죠. 아가리만 열면 거짓말일세. 그런데 이런 거짓말이 언론과 결탁이 되어서 덮어진다라는 것에 우리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고, 그 분노가 쌓이고 쌓여서 정치가 혐오스럽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지쳐있는 가운데 김문수라는 사람은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흔들림 없이 일관된 기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약간 신기뽕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얼마나 올곧은 사람이면 40년이 지나도 똑같을까? 이런 거죠. 중간에 많은 흔들림과 검은 악마의 손들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런 것도 다 뿌리치고 자신의 삶의 기록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으로 이제 읽고 있는 거죠. 대학생 때 개헌 반대 투쟁으로 정학 여러 번 맞았습니다. 한 20년 만에 졸업했죠. 그리고 노동운동 20년 했습니다. 민주화 투쟁 속에 수차례 구속당했습니다. 그 후에 전향을 했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기 위한 보수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말이죠. 경기도지사일 때 자기가 그 박정희 대통령 때 이 고속도로 닦는 것에 이거는 기득권을 위한 길닦음이다 이러면서 이제 처절하게 투쟁을 해왔던 부분이 너무 부끄러웠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개혁가, 혁명가는 누구냐라고 하면 자기는 박정희 대통령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향을 했죠. 그래서 좌도 알고 우도 안다라는 겁니다. 그가 사는 삶이 이 대한민국에 지금 극렬하게 갈려있는 이 분열의 대한민국을 극적으로 통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또 할 수 있는 거죠. 왜? 좌와 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좌가 잘못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스템상 이 우파가 있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번영과 모든 국민들, GDP 상승한 거는 물론이고 못 먹고 못 살던 그때 흰쌀밥과 고기 국물 먹이기 위해서 이 혁명가 박정희 대통령이 나타나서 산업화를 닦았고 지금의 번영의 길을 만들었고, 대한민국의 이 아픈 역사, 희생과 헌신을 가졌던 선대, 그 선대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지금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나는 다 안다. 아는 사람, 이 좌와 우를 아는 사람이 이 대한민국을 더 처절하게 지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모든 외침들이 그냥 와닿는 거죠. 저는 이 역사와 거기에 함께했던 김문수가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보수의 길을 선택하고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서 그렇게 크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유를 지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에 솔직히 감동이었습니다. 감동. 내가 다 아는데, 다 해봤는데 자유를 지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어. 여러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내가 해봤으니까 나 좀 믿고 따라와 줄래? 하는 거. 저는 이 말에 조금 감동적이긴 했습니다. 다시 그립다 윤석열이 생각이 나는데요. 아무튼 바로 그 경로가 지금 이재명과 민주당이 해체하려는 자유민주주의,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몸으로 살아온 전사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닐까. 김문수 진짜 말로 싸운 사람 아닙니다. 몸으로 싸운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말하는 자유, 이 자유를 지키겠다. 이게 그냥 선거 구호가 아니다라는 거죠. 감동입니다. 살아온 생애의 총합이자 이 시대가 요구하는 마지막 선이다라는 거죠. 저는 그들이 지우겠다라는 윤석열의 그 자유민주주의 수호, 그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진짜 마지막 선인 것 같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속 지켜낼 마지막 사람이다라는 거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반격은 지금부터입니다. 19일 남았습니다. 세상 어떻게 변할지 모른다라는 거죠. 3주입니다. 3주. 이번 주 일요일 토론회 기대합니다. 2대1로 다구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김문수 후보죠. 지지 않을 겁니다. 왜? 진실은 질 수 없습니다. 거짓은 시간이 지나면 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 드러나기 때문이죠. 거짓의 덩어리 2마리가 말이죠. 김문수 후보를 상대로 뭔가 공격을 해댄다? 철저하게 막아낼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재명의 거짓말은 들통날 겁니다. 민주당의 반칙은 조롱받을 겁니다. 그리고 보수는 김문수를 중심으로 다시 깃발을 세울 겁니다. 우리 싸울 수 있죠. 반드시 싸워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번 싸움은요, 그냥 누구 한 놈이 대통령 되고 누구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거 아닙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느냐, 대한민국을 사라지게 만드냐, 그거죠. 좌파의 프레임 정치가 아닌 정직한 자유의 길로 이재명의 자폭을 외면하지 말고 그것을 반격의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김문수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죠. 왜 내가 싸우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조금 의미 있는 글을 읽어드리고 싶은데요. 안철수 후보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김문수 대장선을 따를 때입니다.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 앞에 서 있는 대한민국.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더 큰 위기가 있다. 그 위기는 누구냐? 이재명 위기다. 만약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운명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마저 심각하게 흔들릴 수 있다. 지금 위기는 마치 임진왜란을 떠올리게 한다. 당시 조선과 일본의 전력 차이는 절대적이었다. 하지만 우리에겐 이순신,
12척 있는 거죠. 133척의 일본 외선이 있었는데 말이죠. 이 끝까지 이순신을 믿고 따라서 우리는 승리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철수 의원은 이 명랑해전 같은 극적인 승리에 드라마를 써낼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한다. 지금 우리 당 김문수 후보의 모습이 바로 그렇게 고독해 보인다. 이순신 장군 뒤에는 결기를 잃은 장수들이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우리 당 주요 인사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지금 필사즉생의 각오로 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를 맡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 시간이 많지 않다. 우선 필요한 건 당내 단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한동훈아, 과자 먹으면서 인터넷 라이브 방송할 때가 아니라 너 좀 도와주러 기어 나와. 페이스북으로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라는 헛소리 짓거리지 말고 거리로 나와라. 야, 당원의 손으로 당대표가 되신 분이다 라고 하면 당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길에 나서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는 선택이 아니라 책임이야. 나중에 뒷감당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제발 대의를 위해서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한동훈 뚜껑 열리는 말을 했고요. 일단 정치인의 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안철수입니다. 선거를 위해서 지금은 뭉쳐야 할 때죠. 우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라는 이재명을 상대로 싸우고 있습니다. 절대 대한민국을 뺏길 수 없다라는 각오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 그때 뜨겁게 타올랐던 심장을 다시 뛰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윤TV였습니다.